여야의 대선 레이스로 출발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 준비를 당에 주문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겐 빠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당대당 협의를 제안했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하면 특검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후보의 지난주 관훈 토론 발언과 관련해 당내에서도 검찰 수사가 먼저다, 특검도 하자는 뜻이다며 혼선이 빚어지자 이 후보가 직접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한다 싶으면 당연히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며 특검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이건 조건을 붙인 게 아니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건 조건을 붙인 게 아닙니다. 일정 정도 제대로 안 한다 싶으면 당에서 강력하게 예외 없이 특검을 시행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가 미진한 건 야권 인사들이 연루된 50억 클럽 문제나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권 제외 등이라며 이런 것도 특검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하나은행이든 또 국민의힘의 공직자든 가릴 것 없이 엄정하게 있는 그대로 수사해야 하고. 이 후보는 또 윤석열 후보가 50조 원 투입을 약속했던 소상공인 지원도 당선 뒤가 아니라 당장 당대당 협의를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지역화폐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자영업자들의 농성장을 방문한 자리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겨냥해 따뜻한 방안 책상에서 정책을 결정해 현장 감각 없이 필요 예산을 삭감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 선대위 참여를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확답은 피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예상대로 김 전 위원장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 공개적으로 합류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5일 후보로 선출됐지만 합류 확답을 받지 못한 윤 후보는 정치개혁과 국가대개조를 위해 역할을 할 때라며 김 전 위원장의 역할론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당이 정상 궤도를 이탈해서 개혁을 해야 되겠다 할 필요가 있을 때 늘 소방수로 모셔왔습니다. 잘 좀 지도해 주시고 잘 이끌어 주시기를. 허수아비로는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상당한 권한을 요구한 걸로 알려진 김 전 위원장은 도와줄 수도 있다고 일단 화답했지만 선대위 합류 여부에 대해선 아무런 시간표도 모르고 내용도 모른다며 확답을 피했습니다. 뭐가 짜여지면은 그때 가서 내가 판단하는 거지. 내가 미리서 뭐 어쩌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일정 조율이 안 됐다는 이유로 일주일간 미뤄져 왔던 문재인 대통령 축하난도 이철이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받았습니다. 대통령님하고 여사님하고 다 건강하십니까? 뭐 특별히 아픈 데는 없습니다. 네. 피곤이 누적되셔서 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일종의 혹사당하는 자리거든요. 윤 후보는 아침 당 회의 참석 대신 호남에서 유일한 무소속 의원인 이용호 의원과 조찬 회동을 갖고 호남 인사 외연 확장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오늘도 2,0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중환자 병상이 부족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2주간의 계도 기간이 끝난 헬스장. 방역 패스가 의무화됐습니다. 손소독이랑 혈 체크인 부탁드려요. 일부 업주들은 미접종자들의 환불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며 반발했지만 이용자들은 방역 패스 의무화를 반겼습니다. 미접종자들은 음성 확인서를 내야 돼가지고 좀 불편하시겠지만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확산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44명. 전날 같은 시각보다 23명 적습니다. 이 중 81.2%가 수도권에서 나온 걸로 집계됐습니다. 자정까지 추가될 환자 수를 감안하면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2,0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중증 환자 급증에 따른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위중증 환자는 471명으로 일상 회복이 시작된 첫 주말 400명대에 진입한 이후 열흘째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2%로 아직 여유가 있지만
경북은 남은 병상이 없습니다. 서울과 인천은 이미 78%를 넘어 비상계획 발동 기준인 75%를 웃돌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누적됨에 따라 특히 수도권의 감염병 전담 병상과 중환자 치료 병상이 아슬아슬한 상황. 정부는 수도권 3곳 등 거점 전담 병원을 추가 지정하고 회복기 환자를 병원에서 생활치료센터로 전환시키는 등 이송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오는 18일 비상계획 발동 기준점인 위험도 평가 지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상관으로부터 성추행과 2차 가해를 당한 뒤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공군 고 이해람 중사. 이 중사가 사망하기 열흘 전 또 다른 공군 하사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지난 5월 11일 강원도 원주의 공군 8전투비행단 소속 20대 여성 하사 A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 유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부서 상관인 50대 이모준이의 수상한 행동이 포착됐습니다. 출근 시간 30분 전부터 무려 23번이나 A하사에게 전화했고 A하사가 전화를 받지 않자 집까지 찾아간 겁니다. 인기척이 없는데도 119에 신고하긴커녕 경비실에 가서 여분 열쇠가 없냐고 묻고 인근 마트에서 열쇠집을 찾았다고 합니다. 결국 부하인 주임 원사를 불러 함께 방범창을 뜯고 집에 들어가 집 앞에 간 지 약 50분 만에 A하사가 숨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신을 발견한 다음엔 A하사의 책상과 노트에 손을 댔습니다. 사망 이틀 전 이준희가 A하사를 자기 차에 태워 20분간 함께 머물렀는데 당시 블랙박스 기록도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현장에 미리 들어가서 훼손을 해버렸잖아요. 유서가 있었어도 이제는 발견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지금 굉장히 사건을 완전히 혼란에 빠뜨려버린 거죠. 이준희는 A하사 사망 전 몇 달간 최소 7차례나 집 근처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공군은 한 달 뒤 A하사가 업무 스트레스와 코로나19 통제로 인한 우울감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순직 처리했고 이준희에 대해선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상하게 여긴 유족들은 지속적으로 재수사와 사건 기록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넉 달 뒤에야 받아본 수사 기록엔 이준희가 지난 3, 4월쯤 볼을 잡아당겨 추행했다고 자백했고 당시 A하사가 얼굴 만지는 게 싫다고 거부했다는 사실이 들어있었습니다. 군 검찰은 A하사가 숨진 지 5달이나 지난 지난달 14일에야 이준희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대출과 예금의 금리 차이가 11년 만에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대출 금리는 빠르게 오르고 있고 예금 금리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은행의 폭리 논란까지 나오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지난주 4대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는 5.16%, 지난 8월까지만 해도 최고 4.42%였는데 불과 석 달 만에 0.74%포인트나 폭등했습니다. 금리가 오를 만한 이유들은 많습니다. 우선 정부가 가계대출을 조이고 있습니다. 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한 차례 올린 데 이어 추가 인상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금리 폭등세가 너무 가파릅니다. 기준금리는 고작 0.25%포인트 올랐는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그것보다 3배나 더 올랐습니다. 반면 예금금리는 거의 제자리입니다. 4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최고 1.5%, 8월보다 겨우 0.15%포인트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금리 오른 것과 비교하면 고작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은행들의 가상금리 폭리를 막아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명시적 담합은 아니지만은 묵시적으로 담합에 들어가 있어 보이는 그런 현상을 좀 보이는 거거든요. 5대 시중은행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은 9조 5천억 원, 1년 전보다 25%나 늘어났습니다. 순이익도 증가율도 모두 사상 최고입니다. MBC 뉴스 유경입니다.